그런 부정행위를 실제로 간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거나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직감이 발동할 리도 없겠죠. 평소에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뭐 행동이나 뉘앙스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시던 분이라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확인했더니 실제로 남편이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든지 같이 모텔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뽀뽀를 하는 거 봤다든지 실제로 이제 봤는데 너무 당황하고 막 격앙된 이런 기분 때문에 그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동영상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 찍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눈으로 본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저희 과장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나왔다 라고 해가지고 뭔가 했더니 바로 이혼 사건, 또 부정행위 사건,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드라마 작가님께서도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시는데 저랑 또 상대방으로 만난 적이 있는 그런 변호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다 보지는 못하고 조금 지나가면서 내용을 살짝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희가 하는 그런 사건들 주제가 돼서 드라마가 또 재밌게 잘 진행됐더라고요.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배우 장나라 씨가 이 이혼팀의 그 선임 변호사로 있고 또 배우 남지현 씨가 신입 변호사로 있는 그런 이혼팀의 그런 내용을 드라마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2년 차 이혼 전문 변호사다 보니 해당 내용이 뻔하겠지 하면서도 뻔한 것, 뭐 저희가 실제로 다루는 것보다는 수위가 낮은 정도의 그런 드라마. 하지만 이 사건을 직접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남 얘기니까 재밌는 그런 드라마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드라마의 1화였나요? 거기서 보면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초성을 써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시옷시옷, 키읔디귿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정행위 당사자들이 이런 초성을 써서 대화하는 경우가 있냐?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드라마의 그 등장인물인 그 배우자께서 아니 시옷시옷은 같이 이제 석식 먹으러 가자라는 내용이고 키읔디귿은 하드 준비됐냐 그런 뜻이었다. 이제 직장 상사와 여직원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뭐 석식이 맛있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대화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남지현 씨가 막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대화가 있는데 왜 부정행위 부인하시냐고 막 이렇게 호통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 저희도 사건 진행하면서 공감되는 바가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게 다 있냐 웃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사건을 저는 수임을 하잖아요. 사건을 진행을 12년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뭐랄까 초성을 써서 이런 좀 야한 대화 또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뭔가 이 대화를 하시면서도 성적으로 스스로도 또 재밌어 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뭐 그걸 직접적으로 단어로 쓰기는 조금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초성을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초성을 사용한 그 대화 전체를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불쾌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피고가 된 경우도 있고 저희가 원고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과장님한테 이제 초성으로 나온 부분 저희는 이제 그 증거로 이제 그걸 다 이제 사건을 진행해야 되니까 초성 나온 부분 다 추려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뭔지 의뢰인에게 확인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 정리를 하는데요. 물론 이게 상대방이든 당사자들이 이렇게 부인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또 판사님도 사람이다 보니 그 이제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인정하실 리도 없고 상식선에서 이게 납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또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판사님께서 판단을 하신다. 근데 요 내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장나라 씨가 이제 선임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파트너인데 이제 남지아 씨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의뢰인이 누구야? 너한테 돈 준 사람이 누구야? 너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이 의뢰인을 위해서 일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이 저도 이제 개업 변호사다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제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제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제 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판사님을 설득해서 이게 상식선이 되는 말인가, 아니면은 이 부분을 이제 이길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사건이. 물론 이게 너무 얼토당토 안 한 경우에는 제가 의뢰인을 또 설득하기도 하고요. 의뢰인을 설득해서 이게 재판으로 갔을 때는 판사님에게 너무 좋지 않은 심증을 주니까 뭐 이쯤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건을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악은 피하자,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드라마를 보시는 게 그래도 또 도움이 되지 않냐, 뭐 변호사가 왜 저래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로,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막 계속 주장하는 그 요지가 의처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부증, 의처증 주장을 많이 하는가, 이걸 또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의처증, 의부증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를 의처증, 의부증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소리 들으면 정말 화가 나죠.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굉장히 직감이 발달하셔가지고 배우자에게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평소에 이렇게 행동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든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라고 해서 그런 부정행위를 실제로 간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고 나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다,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직감이 발동할 리도 없겠죠. 평소에 이제 배우자에게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뭐 행동이나 뉘앙스 이런 거를 주의 깊게 보시던 분이라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또 배우자들께서 또 이거다 라고 이제 직감이 온 다음에 이거다 라고 해서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했더니 실제로 남편이 그 여자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든지 같이 모텔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뽀뽀를 하는 거 봤다든지 실제로 이제 봤는데 너무 당황하고 막 격앙된 이런 기분 때문에 그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동영상도 못 찍고 아무것도 못 찍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눈으로 본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분의 말이 진실성이 정말 100%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말은 정말 맞는데 증거가 일단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의부증이다, 의처증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우리 말부터 일단 내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부정행위 사건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뭐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의처증, 의부증 주장하는 것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단골 멘트처럼 이렇게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정말 사소한 것들을 다 의심하는 그런 정신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아예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병자가 되는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화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당하려면 저는 아예 이제 처음 상담할 때부터 아예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만약 아직 증거를 못 수집하셨다면 그 증거를 모으셔야 된다. 지금이라도 아는 체 하지 마시고 그 증거를 모으셔야 된다. 먼저 섣불리 소송이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낸 그 애매한 증거를 또는 우리가 주장하는 그 확실한 심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부인하고 나를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몰아간 경우에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소하면 정말 내가 의부증이 됐나? 의처증이 됐나? 라고 이제 될 정도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 당사자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정말 확실한 증거를 모아 오시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드라마에서 지금 상대방 변호사죠.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남편 쪽의 그 여자 변호사에게 싸움을 걸거나 모욕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모욕까지인지는 일단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실제로도 있는지 드물지만 가끔 7, 8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혼 사건이나 부정행위 사건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쪽으로 계속 저도 열심히 싸우니까 저희 쪽으로 판사님의 심정이 이제 굳어지고 사건 방향이 이제 점점 이제 저희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그리고 상대방이 불리한 것 같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제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이제 화가 나겠죠. 그리고 상대방 변호사님까지 저를 미워하시는 경우를 저는 겪어봤습니다. 제가 법정에서 저는 언성을 높이거나 싸우거나 이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따박따박 제 할 말만 하는 타입인데, 상대방 그 변호사님께서 저를 째려보시면서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를 제가 겪어봤고요. 물론 소송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싸우는, 파이팅 하는 그런 이제 일이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실리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다 이거를 직업으로, 업으로 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저 자신을 저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실 필요가 있는가, 이 드라마처럼 너 내 남편이랑 저 변호사가 놀아났네 이런 소리를 하실 이유가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사실 의심을 하시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사건을 이제 너무 이제 열심히 진행을 했어요. 이제 선고를 이제 딱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겼어요. 근데 상대방 이제 당사자분께서 상대방 변호사 보내시고 저한테 오셔서 너무 사건을 열심히 이제 해주시는 거고 본인은 인상이 되게 깊었다. 다음에 사건 있으면 저한테 맡기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지셨는데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아이고 예 그러십시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게 사건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인 경우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희는 참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거든요. 실제로 이제 드라마를, 일반인들께서는 이 드라마를 보고 와 재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 이제 겪는 그 당사자들의 그 고통은 굉장히 극심하다. 그리고 실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인 그런 현실이 실제에서는 펼쳐지고 있고, 드라마는 그 실제의 일부를 따서 드라마화한 것뿐이다 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물론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을 안 겪는 게 사실 제일 좋겠죠. 하지만 만약 겪게 된다면 제가 방금 강조드린 거, 증거를 꼭 모으셔야 된다. 증거를 모으셔야, 변호사는 우리 편이니까 돈을 주고 설득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변호사니까. 그렇지만 상대방과 판사님까지 이제 설득을 하려면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점을 아시고 소송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본 이혼 법정 드라마 굿파트너의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내용이 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선임 변호사 그 장나라 씨의 배우자의 불륜이 또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남편이 부정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또 흥미진진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